고민되실까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베이스 캠프의 재간둥이 수학 강사라고 소개하고 있는 수학 강사 조진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예일여고 수학반을 맡은 지가 사실 뭐 타 학원에서 예일여고 반 자체가 거의 뭐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부교대에서 조금 중요하게 케어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건의하여서 예일여고 반이 탄생이 되었고 그래서 제가 운영한 지가 지금 올해로 3년차가 되는데 일단 사실 뭐 그 전부터 예일여고 다 안 했던 건 아니고요. 이게 시험지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좀 사악합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서는.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런 부분은 좀 제외 드릴게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일여고 나왔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 토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겠다. 그런 말씀보다는 기본적으로 수학 공부를 함에 있어가지고 타 학교와는 다르게 예일은 확실히 수학을 잘해야 합니다. 잘해야지 점수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다지고 굳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지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수학 공부에서 가장 기본적인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개념 정리를 하죠. 그 개념 정리를 토대로 내가 기초적인 문제를 풀어보면서 아 내가 내용들 이렇게 이해하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는 작업들 그리고 사실 뭐 기본적인 문제 잘 푼다고 해서 수학 점수가 높은 건 아니니까 이제 중고난도를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수학 점수를 마무리하는 수학 공부를 마무리하는 이런 챕터로 가는데 자 그럼 요 3단계 중에서 어디가 가장 중요할까요? 수학 공부를 해서 개념 기본을 좀 다지는 거 고난도 문제를 전공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개념? 네 감사합니다. 네 개념 공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개념 공부는 대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여태껏 설명을 하면서 모두 다 이런 반응이셔서 그래서 대답 못하셨다고 해가지고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개념 공부가 어떻게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사실 방법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으세요. 근데 다행인 거는 한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매체가 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정승대 선생님이 나오셔서 이제 얘기를 좀 하시는데 사실 제가 얘기하는 것도 좀 같거든요. 개념을 안다라는 것은 개념 공부라는 것은 기본적인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을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머니들께서 요리 잘하시잖아요. 자제분께서 이제 엄마 나 이제 닭볶음탕 엄마 너무 맛있어 나 나중에 한번 내가 스스로 해 먹어볼래 엄마 요리법 좀 알려줘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머니들께서 아시는 이 염지하는 법이나 아니면 비린내 잡는 법이나 아니면 이제 풍미를 끌어올리는 법들 정말 성실성의 있고 말씀드릴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개념을 안다는 것도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조금 더 공부에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 개념 공부는 암기 과목 공부하듯이 하셔야 됩니다. 한국사 공부한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시험 범위가 주어지면 책을 피겠죠? 그 내용을 정리하겠죠? 그것을 보고 딸딸딸 외울 겁니다. 근데 수학 개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학원에서 수업 듣고 학교에서 수업 듣고 그리고 밑에는 예제문 죄송합니다. 밑에는 예제문제 몇 개 풀린다고 해서 애들이 개념을 다 착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장난치다가 보는 게 친구가 진원아 너 뭐였지 그 미분계수 정의야 뭐야? 라고 제가 물어본다면 아이들이 속 시원한 대답을 못해요. 대다수 아이들 포커스가 뭐냐면은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문제를 풀어보기보다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알고 이거를 문제를 토대로 확인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불상사가 내가 내용은 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잘 안 풀려요 라는 답변이 제일 많이 학생들한테 나오는데 제가 그럴 때 얘기하는 거는 네가 진짜 이 내용 확실히 아니? 그럼 설명을 한번 해봐 라고 하는데 아이들한테 속 시원한 답변은 전혀 못 나오죠. 사실 수학 공부하라고 하는 게 지식을 토대로 해가지고 내가 하는 건 이거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라는 가능성으로 도전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아예 자꾸 답을 내는 방식에만 좀 공부하다 보니까 좀 점수가 잘 안 나오고 이제 그것을 좀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내린 결론은 이제 개념을 정확히 하는 거 본인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게 좀 중요한데 그러면은 이제 그런 공부가 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고등학교 수학이 좀 어떤지 간단하게 이제 어머니들도 아실 수 있는 예시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다 같이 초등학생 한번 들어봅시다.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네, 삼각형 넓이 구하는 법 다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초등학생들 어떻게 기억이 나십니까? 자,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밑변 곱하기 높이란 다음에 2분의 1을 곱해서 삼각형 넓이를 구한다라고 초등학교 선생님 전달을 하죠.
자, 그러면 이게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겠죠. 그러니까 개념 이해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딱 이제 이렇게 우리 친구들 넓이 한번 재볼까요? 라고 하는데 어떤 한 학생이 선생님 밑변이 없어요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면 아이들 입장에서 이 밑변이라고 하는 이 밑자라가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게 고3까지 계속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 삼각형의 넓이를 찾으려면은 자꾸 밑변, 아랫변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스라이팅이 좀 당해가지고 요렇게 조금 꼬이면은 아이들 시험 문제 풀다가 다급한 마음에 이제 넓이를 좀 못 구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실제로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들아, 밑변은 마음속에 있는 거란다 라고 농담을 좀 하시면서 사실 이 삼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요 세 변 중에 한 변의 기준점을 잡고 맞은편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꽂는다면 그때 요 변과 요 변을 곱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확한 설명을 토대로 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은 두 가지예요. 대다수 아이들이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대다수고, 그리고 그 중에 10%, 11%,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환산하게 되면은 2등급 되는 아이들이죠. 그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 그렇네, 넓이를 잡으려면 결국 내가 밑변을 잘 잡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 앞으로 저렇게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난 친구들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자꾸 전달한다 하더라도 자꾸 문제풀이 답을 내는 방식, 근데 뭐 그거는 우리나라 교육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이 뭔가 공부를 잘 못하고 있다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한번 이해를 해봤다면 이제 그것을 한번 확장시켜 보겠죠. 상황이 조금 이제 다릅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할 건데 밑변을 아이들이 이제 고민하면서 생각을 한번 하겠죠. 그런데 요거를 제가 굳이 변태처럼 밑변을 잡아보고 싶어요. 근데 아까 삼각형 넓이를 구할 거면은 밑변이 있으면은 맞은편 꼭지점에 수선의 발을 내리는데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도 같아도 결국 밑변이라고 얘들아 어차피 선에서 연장선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넓이를 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이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고에 대해서 확장을 해봤다면, 그냥 개념에 대해 확장을 해봤다면 카메라 때문에 이제 사고의 확장. 그러면 너네들이 이제 이런 개념을 아는데 이런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 넓이를 구한다라고 하는 결국 밑변 곱하기 높이기 때문에, 그러면 높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삼각형 내에서만 발생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서 뭐야? 맞은편 꼭지점에서 밑변에다 수선을 내리꽂았을 때 이 두 길이만 같다면 삼각형의 모양과 상관없이 넓이가 같다까지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사고를 확장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줄 아는지를 예일에서 주로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한테 문제 해결 같은 걸 물어보죠. 그럼 너네들 이건 아는 건데 이렇게까지 알았으면 여기다 적용해 볼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이제 개념의 확장 사고 문제 해결라는 문제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넓이를 구한다 치면은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그래 원래 넓이의 개념이 뭐였어?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밑변, 요변을 구하거나 요변의 길이나 요변의 길이를 구해야 될 건데 요변의 길이가 좀 편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넓이를 구해갈 수 있는 상황으로 확장시킬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기초지식이 좀 쌓여 있다면 이런 것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어떻게 발생이 되냐, 우리가 같이 한번 실제로 나오는 이제 고등학교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 보실 겁니다. 혹시 친구 그 공통수학 진도 어디까지 나왔어요? 1, 2, 한 번 더. 그럼 원방은 기본적으로 안다는 얘기네요. 네. 자, 여기서 여기 가만히 있는 점이 있고요. 가만히 있는 이렇게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 점은 이 원을 타고 돌아요. 원을 타고 돌아요. 그럴 때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거기에 꽂혀요. 어떻게 하면 최대값을 구하지? 가 아니라 삼각형의 넓이 중에 최대값이니까 넓이를 일단 구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큰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최대값이 뭐지? 그것만 찾으려고 생각을 하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삼각형의 넓이는 뭐가 중요하다? 밑변이 중요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밑변이 기껏해야 몇 개밖에 없습니까? 3개밖에 없어요. 그럼 3개니까 이제 한 번씩 다 해보는 거죠. 만약에 이놈을 밑변으로 잡았다면 이 점이 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자꾸 이 밑변이 바뀝니다.
근데 이게 돌면서 얘가 바뀌면서 얘도 같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럼 당연히 밑변을 누구로 하는 게 낫겠습니까? 얘로 하는 게 낫겠죠. 길이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넓이가 가장 크려면 높이만 가장 크면 되는 거니까 이제 높이를 가장 크게 만드는 방식을 알면 되겠죠. 높이가 가장 크다는 얘기는 높이가 가장 작은 놈도 있겠죠. 라고 이렇게 해서 확장시켜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윗변을 세팅했을 때 그때 이 점과 이 점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데 애들은 결국 이 문제를 풀어놓고 이 결과값을 거의 외우고 그래서 이거 펜대라고 보시면 펜대가 대굴대굴 굴렸을 때 100원짜리 동전이 딱 맞닿는 순간이 있겠죠? 그때가 최소고 이제 계속해서 굴려가다가 벗어나기 직전 그때가 이제 최대가 되는 상황으로 아이들 그냥 외우고만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뭘 물어보냐?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하는데 이 중에서 넓이가 자연수가 되는 게 몇 개야? 요거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에서 그러면 너네 여기까지 생각할 줄 알지? 할 수 있겠지?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또 아이들이 뭐에 꽂히냐면 자연수, 그 숫자에 대해 잡을 거야. 3이냐 4냐 5냐 어떻게 하면 6을 만들지? 근데 그 자연수가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다시 어차피 만들 수 있는 넓이는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제일 작은데 그 사이에 자연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생각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얘에 대해서는 이제 이 기본적인 내용을 토대로 아예 싹 다 바꿔버립니다. 대다수 아이들이 푼다는 게 이런 문제였다면 얘에 대해서는 이런 것까지 물어봐요. 넓이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같은 멘트인데 정삼각형을 하나 만들라고 시키고요. 그 정삼각형의 높이가 제일 클 때로 물어봅니다. 근데 사실 같은 거 아닌가요? 넓이를 구하려면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 높이가 제일 클 때는 결국 똑같은 얘기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뭔가 멘트 조금만 바뀌거나 한다고 하면은 이제 많이 털리는 그런 상황이 아이들 자꾸 문제풀이에 좀 집중을 하고 예를 들어서 문제풀이보다는 이 문제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정확히 풀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고 특히 부교재를 집중적으로 많이 풀어보는데 그게 조금 단점이라는 얘기는 제가 이따가 뒤편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학 공부가 좀 어떻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특히 얘 같은 경우에서는 단순하게 문제풀이보다는 그 문제를 풀어봤을 때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이 문제를 못 풀어서 왜 못 풀었고 문제선 이렇게 답지에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나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고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연습들을 철저히 해야 얘에서는 어느 정도 좀 살아날 수 있는데 올해는 잘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는 애들 많아가지고 1학기 기말고사가 제가 봤을 때는 꽤 많이 어렵고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무조건 1등급 컷이 80몇 점이야. 만대 말이 안 돼 라고 했는데 1등급 컷이 97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소름이 끼쳐가지고 이게 말이 된다고? 진짜? 하니까 본인 애들 학생들 말로도 그냥 좀 진짜 변태 같고 천재 같은 애들 너무 많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올해까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번 시험을 한번 까놓고 나봐야 나오겠지만 일단 얘에 대해서는 그런 친구가 좀 많다 보니까 공부를 그냥 문제 양치기보다는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아이들한테 시키는 개념 노트입니다. 아이들한테 하라고 하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제로 시키고 이제 확인을 좀 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사 공부하듯이 내용을 좀 정리하고 그것을 본인만의 거 정리해서 꾸준히 해보고 그리고 수업 전에 예습을 좀 시킵니다. 예습을 시키고 이유는 예습을 해보고 나서 제가 수업을 했을 때 책에서 나왔던 얘기가 저런 얘기구나 이런 걸 나한테 시키려고 하는구나 라고 해서 조금 개념을 이해도 좀 시킬 수 있게끔 그래서 예습을 좀 시키고 수업을 좀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수학 공부에 대해서 좀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학교는 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